10화까지 느낀 저의 짧은 소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평냉 같은 드라마, 그래서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릴 것 같은 드라마 서초동에 대한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짧은 소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변호사판 슬기로운 의사생활, 나는 기름일리 자꾸 차가 7월 16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록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드라마 우리 영화고, 다음 주제는 드라마 서초동입니다. 또 기록이 시작되면은 여느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될 예정이니 아직 드라마를 보지 않으신 분들 중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처럼 우리 영화와 서초동을 본방을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록 끝까지 누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드라마는 우리 영화입니다. 10화까지 느낀 저의 짧은 소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평냉 같은 드라마, 그래서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릴 것 같은 드라마. 너무나 색깔이 분명해요. 근데 그 분명한 색깔이 슴슴한 색깔이에요. 확실히 이건 로맨스물이 맞거든요. 근데 그 로맨스인데 엄청 격정적인 로맨스도 아니에요. 막 찐한 그런 모습도 나오지 않고, 로코라고 하기에는 막 이가 썩을 것 같은 달달함도 없어요. 어느 방향으로든 평냉처럼 슴슴한 맛만 냅니다. 근데 그게 저는 너무나 저의 취향인 거예요. 이게 슴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 장면 한 장면, 캐릭터마다 더 깊이 있게 음미할 수 있는 의도된 여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라는 영상 콘텐츠를 즐겼을 때 나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을 쫓는 분들이 있고, 그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진짜 그 맛을 보기 위해서는 떠먹여주는 대로 펭귄 밀크처럼 먹으면은 온전하게 그 맛을 즐길 수 없는, 근데 이게 틀리냐 맞냐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취향의 영역이고, 그 취향의 영역이 맞는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영역이자 이 드라마가 갖고 있는 특별한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드라마의 핵심 캐릭터죠. 바로 남궁민 배우님이 연기하고 있는 이재하 라는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저는 매력적인 이유가, 우선 남궁민 배우님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도 있는데,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추구미를 갖고 있는 성격이기 때문이에요. 냉소적인데 따뜻한,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정면 돌파로 쭉 직진해 나가는 그 성격, 그게 제가 추구하는 진정한 요즘 말하는 테토남스러운 매력이거든요. 그걸 갖고 이 드라마 내에서 엄청 뽐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특히나 이제 둘 사이가 연인 사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모든 스태프들 앞에서 이제 나 얘 좋아한다, 그리고 나 이용하려고 했다 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더 이제 현장에 모여있는 스태프들을 더 동하게 만들었고, 그 정면 돌파한 덕분에 어쨌든 그런 성격을 가진 캐릭터가 좋은데, 그런 캐릭터를 남궁민 배우님이 연기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캐릭터가 가진 성격과 매력으로 이 드라마를 쭉 끌고 갈 것 같다, 흔들림 없이.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다음 이라는 캐릭터예요. 이름과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게 역설적이죠. 이름은 다음인데 캐릭터의 다음은 없을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이게 너무나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시한부라는 것이 시청자인 저로 하여금 이 드라마 속 캐릭터들만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근데 시청자까지 마치 이 다음의 현실 지인처럼 가슴 아프게 느끼게끔 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전여빈 배우님의 연기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인 거죠. 진짜 이 캐릭터를 너무나 잘 소화해내고 있어요. 특히 하루하루에 대한 간절함을 연기할 때마다 그게 너무나 이담 캐릭터 그 자체예요. 순간순간을 되게 소중히 하고 여기고 있는 모습이 배우, 캐릭터, 시청자 이렇게 필터가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 없이 그냥 이다음 그 자체로 나한테 와요. 그게 너무나 좋고, 그 지점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진짜 너무 그냥 드라마를 보는 내내 진짜 실제 이다음의 지인처럼 동하면서 제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하루하루에 대한 그 간절한 만큼 좋았던 점은 이 캐릭터 역시 굉장히 솔직한 성격을 가진 캐릭터라서 좋아요. 소위 말하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캐릭터가 솔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캐릭터인데 그 하루하루를 굳이 거짓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느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을 가졌다라고 저 혼자 유추 아닌 유추를 해 봅니다. 또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조연 배우님들에 대해서도 쭉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나오는 조연 배우님들 다 박수. 다 각자가 맡은 캐릭터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조연은 이설 배우님이 맡고 있는 최서영 역이거든요. 이 최서영 캐릭터가 좋은 이유는 빌런이 아니라서 좋았어요. 나는 이 캐릭터가 초반부까지만 해도 이렇게 착한 척 하다가 빌런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0화까지 본 결과 절대 빌런으로 방향을 틀 캐릭터는 아니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확정 지어졌고, 빌런은 무슨 아예 남궁민 배우님과 전여빈 배우님이 만들고 있는 이 영화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안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주체까지 되는 캐릭터, 그 부분이 너무 좋고, 또 그렇게 된 이유 역시 너무나 개연성 있고 납득이 되는 이유 때문에 그 캐릭터가 더 좋은 거예요. 나 전남친 아직도 좋아해. 그래서 그 전남친이 좋아하는 너 그리고 둘 사이가 이렇게 알콩달콩해지는 거 질투나, 보기 싫어. 근데 나는 영화 그리고 연기 진심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 나는 빌런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바라보니까 이 다음 너 나만큼 연기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애야. 그런 애랑 함께 좋아하는 일, 함께 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어찌 빌런이 될 수 있겠어? 라는 굉장한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빌런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이 드라마 속 캐릭터들에게, 그리고 또 드라마 박 시청자들에게도 딱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 지점이 너무나 납득이 됐고 완전 개연성도 맞아떨어지고, 그 지점 때문에 이 캐릭터도 꼭 짚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이 드라마의 연출이에요. 이 연출적인 부분은 앞선 짧은 소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색감이 너무나 좋아요. 한 씬 한 씬 인물뿐만 아니라 이 인물의 배경되는 공간을 촬영할 때도 굉장히 공들여서 촬영하고 있다. 또 그 공간을 보는 시선도 남다르다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데, 근데 중반부부터 더욱 눈에 띄는 연출들이 나왔거든요. 바로 이 드라마 속 현실과 이 드라마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영화의 경계를 허물면서 두 주인공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연출들이 있어요. 하얀 사랑의 영화 촬영 장면 중에서 갑자기 이재하와 이다음이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이 된 것처럼 서로 현 상황에 맞는 대화를 해 나가는, 또 감정을 주고받는 화면을 연출할 때마다 너무나 신선하고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회가 거듭날수록 눈여겨 보여지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재하가 만들고 있는 하얀 영화의 시나리오가 점점 변경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처음에는 완전 굳건하게 이 영화 완전 새드 엔딩 검정사랑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이 영화를 시작했는데, 이재하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또 이 영화의 실제 출처에 대해서 알게 될수록 이들이 찍고 있는 영화의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지점, 그 지점이 결국 이 영화가 어떻게 결말을 맺는지만큼이나 이 드라마가 어떤 결말이 맺을지에 대해서 호기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진짜 이 다음을 죽임일까? 이들이 찍고 있는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것처럼 이 드라마 역시도 우리가 쉽게 예측하고 있는 결말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까?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는 거죠. 이 드라마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영화의 이야기가 예상과 달리 변경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또 의도된 연출처럼 보여줬어요. 저 같은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한.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뭔지 모르게 권혜호 배우님 나올 때마다 홍상수 감독님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몰입이 깨지는 건 아닌데 머리 한쪽에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 속 권혜호 배우님이 그냥 계속 맴도는 너무 권혜호 배우님이 홍상수 영화에서만 자주 보다 보니까 그거에 제 뇌가 절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회 남지 않았는데 계속 지금처럼 저는 본방을 사수하면서 완전히 몰입해서 이 드라마를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이제 4화까지 나온 드라마 서초동에 대한 기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짧은 소감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변호사판 슬기로운 의사생활, 진짜로 너무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생각났어요. 아마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구조가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서초동에 대한 기록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지점은 짧은 평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리생을 닮은 이야기 전개 구조입니다. 처음에 이거 드라마를 볼 때 이종석 배우님과 문가영 배우님 얼굴 두 개만 다당 박혀있는 썸네일 혹은 포스터를 보고 두 사람의 단독 주연 드라마겠구나 생각하고 봤어요. 근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다양한 배우들이 주연인 드라마였습니다. 더불어서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격 역시 5캐릭터 모두 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캐릭터들과 겹치진 않는데 겹치는 캐릭터들이 있긴 있어요. 먼저 이종석 배우님을 볼 때마다 그 천재성 천재적인 능력이 조정석 배우님이 맡은 캐릭터랑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또 대명 배우님이 생각나게 하는 임성재 배우님 이미지랑 뭔가 하는 역할이 뭔가 비슷해요. 어쨌든 4화까지 본 결과 캐릭터의 성격 혹은 성격이 비슷하진 않더라도 역할은 스리생과 굉장히 비슷하다. 5명의 주연 모두가. 그리고 또 5명의 주연 배우님이 비슷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조연 캐릭터 역시 그들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방식이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조연 배우분들 한 명 한 명 다 이미지적으로만 짧게 소모되지 않게끔 보여줬잖아요. 짧게라도 조연 캐릭터들의 성격 이 드러나는 에피소드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하나의 그 드라마 속에서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로 묘사가 됐거든요. 이 드라마에서도 역시 선배 변호사 혹은 대장 변호사들 역시 아직까지 짧게 나오긴 했지만 그 짧게 나오는 순간에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개성을 탁탁탁탁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들 단순하게 소모되는 캐릭터들 아니야, 이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한 에피소드들 나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듯한 기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분이에요. 단순하게 모든 배우분들 모든 캐릭터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말이죠. 저에게는 그 지점 역시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닮았고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굉장히 많이 떠오르게 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바람도 생겼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자 제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정말 좋게 본 이유 중 하나가 일부러 캐릭터와 시청자를 짜증나게 하고 화를 유발하는 빌런 에피소드가 없다는 지점이거든요. 되게 그게 판타지적인 요소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굉장히 매력적인 드라마였는데 이 드라마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막 흑막 캐릭터 설정해놓고 뒤에서 통수 치는 설정 이야기가 퍼지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5명의 변호사 그리고 5명의 윗선 변호사 분들 다 빌런 없이 각자가 가진 어떤 성격으로 그냥 일상 속 판타지적인 이야기를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색감이 되게 따뜻해요. 이게 의도적으로 마지막 종편할 때 노란 색감을 되게 많이 넣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눈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이 드라마를 볼 때마다. 또 유독 다른 드라마보다 더 상하로 블러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요즘 어느 순간부터 되게 트렌디한 작품이라 하면은 상하로 블러를 처리해버리는 게 많거든요. 근데 유독 이 드라마는 그게 더 눈에 띈다. 근데 그게 불편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노란색 색감과 맞춰서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게끔 한다. 그리고 저는 혼자 재밌게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로스쿨이라는 드라마에서 류혜영 배우님은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여기서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연장선으로 보면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로스쿨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류혜영 배우님이 맡고 있는 캐릭터를 소비하고 누리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혼자?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캐릭터는 문가영 배우님이 맡고 있는 캐릭터예요. 제가 문가영 배우님을 전에 어떤 작품에서 봤냐, 사랑에 의해에서 봤거든요. 사랑에 의해에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묵묵하고 애교가 1도 없는 캐릭터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목소리 톤부터가 되게 애교 섞여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랑에 의해 이후로 문가영 배우님이 나온 작품을 안 봤거든요. 그 전에도 안 봤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캐릭터에서 생긴 건 똑같은데 생긴 건 그때도 예쁘고 지금도 예쁘고 문가영 배우님 특유의 고급진 예쁨을 뽐내는데, 근데 사랑의 이해 때는 그 고급진 예쁨만큼 되게 냉소적이고 말았고 애교 1도 없는 캐릭터여서 뭔가 몰입이 잘 됐는데, 여기서는 그것과 달리 너무나 애교 섞여 있으니까 볼 때마다 아직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사랑의 이해를 되게 몰입해서 봤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의 이해 때 너무나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캐릭터에 완전히 동화가 돼서 시청자들에게 문가영 배우님은 사랑의 이해 때 그 캐릭터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그때 너무 몰입을 한 시청자이기 때문에 그때랑 너무나 다른 캐릭터여서 지금 아직까진 몰입이 힘들다. 근데 그 불편한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큰 갭 차이 때문에 이렇게 틱 걸리는 순간이 있다. 이제 저는 저의 기록을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부족한 기록을 끝까지 함께 누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다가 저의 기록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 제가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특정 버튼을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더욱더 힘이 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